고요한 아침, 대한민국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역동적인 사회의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현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복합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다각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침착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중요한 사회 현상을 함께 들여다보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7%였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30%,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5명 중 2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955년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에서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심화되는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 노인 빈곤율이 약 14%인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노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건강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 요양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 비율과도 유사한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노인의 평균 기대 여명은 21.5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긴 수명이 반드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의 약 89.5%가 평균 2.7개의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노년기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개인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32%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노년의 소외와 고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족 해체, 핵가족화 심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약화는 독거노인 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고독사 문제와도 직결되어 사회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점을 파생시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비생산 인구, 즉 노년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중년층 이하 세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은 물론 의료비와 요양 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결합되어 더욱 복합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작용하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심화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은 사회 활동에서 소외되기 쉽고, 이는 다시 고독과 우울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빈곤, 건강 악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와 고독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갈등의 소지를 키웁니다. 더욱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핵심 동력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농업, 그리고 요양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는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급격한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향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돌봄 체계,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문의료, 주야간 보호, 재활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자의 계속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을 넘어 퇴직 후에도 고령층이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60세 정년 65세 고용 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 로드맵처럼 유연한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고령자가 각자의 역량과 건강 상태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하며 편의성을 갖춘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령 친화 은퇴자, 복합 단지 CCRC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의료, 문화, 여가 활동이 통합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고령 친화 리모델링 지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원조 문화를 회복하고 노인들이 수동적인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정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다가 사회적 합의 과정의 파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재개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만족도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 사회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의 심화, 건강 문제의 복잡성, 급증하는 사회적 부담, 그리고 노동력 감소와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결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고령자 계속 근로 장려를 통한 사회 활력 증진, 고령 친화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노년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세대 간 통합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개개인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흐름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가 함께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대 간 지혜와 경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연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욱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